올해 4월 말 기준으로 전세 사기 피해로 결정된 건수가 6,438건입니다. 월 평균으로 봤을 때 270건 정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운데 보시면 안전전세 지킴이 마크가 요겁니다. 요거. 부동산에 이게 붙여져 있는 거예요? 있어요. 마크가 붙여 있는 곳은 이 10대 실천 과제를 이행함으로 인해서 그 안전전세 길목지킴 운동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5가지를 조금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안전전세 지킴이 마크를 찾으세요. 두 번째가 그 임차인 체크리스트를 꼼꼼하게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가 네,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전세 사기로 삶의 터전을 잃은 분들의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전 재산을 날렸다, 앞으로 어디서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말이 굉장히 많은데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한 경기도의 이중 안전망 설계, 안전전세 프로젝트와 전세 피해 지원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특별한 세 분 모셨습니다. 자, 서종환 부동산 관리팀장님, 그리고 이응석 전세 피해 지원 TF 팀장님, 마지막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 남부회 박태원 회장님 함께하십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반갑습니다. 한 분씩 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경기도청에서 그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부동산 관리팀장 서종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회장님도?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도 남부의 회장 박태원입니다. 저는 중개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팀장님도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청 전세 피해 지원 TF 팀장을 맡고 있는 이응석입니다. 세 분 모셔보니까 뭔가 마음이 든든한데요. 세 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사기를 막고 또 당했으면 도와주는 경기도의 전세 사기 대응 정책의 핵심을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회장님, 제가 알기로는 공인중개사로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예. 얼마나 되셨나요? 제가 1999년도에 시작해서 올해 25년째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오래 하셨네요. 예. 그럼 현장에서 이 공인중개사의 입장으로 바라보시는 전세 사기의 주요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먼저 전세 사기, 깡통 전세, 역전세난 등으로 이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개업공인중개사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전세 사기는 제도상 미비로 이제 발생된 것입니다. 정부 취약계층인 임차인이 거래 물건에 대한 권리관계 등을 완전히 파악한 후에 안전한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행 법과 제도에서는 미공식 권리관계라든지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이라든지 국세, 지방세 체납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임대인 동의하에 또는 계약하고 난 후에만 알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의 비대칭이 크게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보고요. 또한 이제 정보의 비대칭 문제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은 분양 대행업이나 부동산 컨설팅에 대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 것이 전세 사기의 한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로 이제 발생한 것이 최근에 발생한 이제 빌라왕 사건은 네. 이제 컨설팅 업자나 임대사업자가 공모해서 임차보증금을 편취한 거로 예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컨설팅업이나 사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행정력 부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적발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임차인들을 보호하려고 그러면 최우선적으로 법령 개정을 통한 임차인 이 대항력 발생일을 저당권처럼 전입신고 당일날로 하고 또는 뭐 등기부나 공적장부에 국세, 지방세 체납 정보들을 포함하도록 하면 전세 사기의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전세 사기는 예방이 우선이거든요. 네. 그 원인과 책임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어떻게 보면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으로만 몰아간다 그러면 제도의 미비와 이제 전세 사기의 또 다른 원인들로 인해서 피해가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방이 가장 예.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법적으로 개정이 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일단 이 피해 사례가 어느 정도인지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 TF를 이끌고 계신 팀장님께 여쭤볼까요? 네.
그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저희 경기도 전세 피해 지원 센터에 이제 전세 사기 피해로 접수돼서 결정된 건수가 6,438건입니다. 예, 이게 전국적으로 한 3만 건 대비 한 21%에 해당되고 있고요. 네. 월 평균으로 봤을 때 누적으로 했을 때는 한 300건 정도고 요 근래는 한 270건 정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경기도 내 시군 내로 봤을 때는 이제 아시다시피 수원, 화성, 부천, 안산 그리고 이제 용인 네. 순으로 이제 산업 시설이나 업무 시설 이런 청년층 주거 수요가 많은 곳에 대규모로 발생되고 있고요. 연령별로는 청년층이 상당히 많아요. 네. 30세, 40세 미만이죠. 이분들이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이제 막 돈을 모아가지고 맞습니다. 들어갔는데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돈이 없다 보니까 네. 사회초년생이잖아요. 이분들이 사실 그 아파트는 아니고 다가구, 다세대 그리고 이제 오피스텔에 네. 이제 집중적으로 거주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임차보증금은 거의 97%가 3억 원 미만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뭔가 30대, 40대 이야기라고 하니까 더 마음이 아픈데요. 네. 한 달에 300건이나 꾸준하게 발생한다는 점도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이 전세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돈도 날리고 거주지도 잃고 뭐 이렇게 되나요?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나요? 아무래도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가 가장 큰 문제겠죠. 이분들이 대부분 이제 전세로 들어갔을 때는 후손이 예를 들면 근저당이 있고 그 다음 차례로 후손이로 있다 보니까 대부분 임대인이 이제 해외로 도주를 하거나 구속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근데 이분들이 사실 이제 경매로 진행이 됐을 때 후손이다 보니까 임차보증금이죠. 이거를 거의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사실 한 푼도 못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임차보증금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그 임대인이 없다 보니까 이제 강제 경매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거 불안정성, 그다음에 이분들이 이제 옮겨야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되니까 거주지 상실 문제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최악의 피해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전세 피해가 지속되는 이유는 전세 사기 수법이 다양해서일 것도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실제로 네. 지금 그 대한민국은 GDP 기준으로 해서 세계 한 10위 정도 되는 아주 경제 대국입니다. 근데 이 뒷면을 보면 네. 실제로 우리나라의 그 전세 사기가 가장 범죄일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비공식 통계를 보면 실제로 이제 민간 연구기관인데 전국의 사기 건수가 연간 한 40만 건 정도 이렇게 발생한다고 해요. 네. 그 중에 전세 사기가 한 10%. 굉장히 높네요. 엄청 높은 네. 거죠. 근데 이게 전세라는 게 주거의 안전판이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은 그 빠르게 돈을 벌고자 하는 사기범들의 먹잇감이 돼가지고 그들의 배를 불리는 이런 것이 되다 보니까 네. 사기가 점점 좀 더 진화가 되는 거예요. 네. 사기 유형을 좀 4가지 정도만 좀 간략하게 좀 설명해 드려볼까요? 네. 화면을 보시면은 이게 무자본 갭 투자의 경우에요. 요게 이제 일명 깡통 전세라고 하거든요. 많이 들어봤어요. 네. 일본을 보시면은 그 임대인 건축주가 있어요. 네. 근데 그 건축주가 그 분양회사한테 이렇게 분양을 조건으로 뭐 적게는 1,000만 원에서 한 3,000만 원까지 이렇게 임대를 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임차인을 구하라고 이렇게 시키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건의 경우는 부천의 건인데 리베이트를 총 한 14억 정도로 이렇게 건넸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리베이트가 충분하다 보니까 네. 임차인을 구할 때 뭐 이사비도 주고 또 뭐 세탁기나 어떤 전자제품을 살 수 있는 비용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혜택을 주는. 그렇죠. 이게 네. 꼬드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축 빌라의 경우는 이제 시세가 나타나지가 않잖아요. 네. 근데 이번의 경우를 보면 이런 신축 빌라를 예를 들어서 시세가 한 1억 정도 돼요. 그러면 1억 5천에다가 그냥 전세를
떠넘기는 그런 거예요. 그럼 이제 계약을 하게 되고 그 계약이 이제 다 완판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3번의 경우로 넘어가요. 3번의 경우는 이렇게 그 완판이 되면 일명 바지 사장이라고 한 사람한테 떠넘기요 또. 이게 바지 사장도 적게는 50만 원, 많게는 200만 원 정도 돈을 받고 물건을 넘겨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좀 조직적이죠. 네. 이 바지 사장도 손해가 아닌 게 실제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고 돈이 남으면 자기한테도 이익이 남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집값이 떨어져요. 네. 안 남아요. 그러면 그냥 경매 처분해버리면 되는 이런 아주 잘못된 네. 이런 사기 수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적으로는 4번을 보시면은 전세 보증금 반환 자체가 임차인에게 안 가는 구조죠. 아예 안 되네. 그래서 이게 부천의 전세 사기 구조가 피해액만 190억인 거죠. 요게 이제 가장 대표적이고 많아요. 네. 그다음에 이게 깡통 전세인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전세금이 실제로 그 매매가보다 훨씬 높아서 결국은 임차인이 손해보는 형태의 구조를 띠고 있는 거죠. 네. 이것은 이제 사례인데 그냥 많기 때문에 네. 이렇게 다양하게 또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신탁 사기거든요. 여기 이제 1번을 보시면 원소유자가 있어요. 그 원소유자가 이제 소유자인데 네. 이 사람이 자금을 조달을 해야 되잖아요. 뭐 집을 짓거나 분양을 하려고 하면 그래서 그 신탁 회사한테 이렇게 신탁 등기를 해요. 네. 그러면 원소유자는 위탁자가 되고요. 신탁자는 수탁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신탁 등기가 만료가 되면 실제 소유권이 신탁 회사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원소유자라는 사람이 임차인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2번 보시면 전세 계약을 임차인하고 계약을 체결을 해서 자기가 보증금을 받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 1번에서 이게 문제가 되는 구조인데 채권 채무 관계가 신탁 회사하고 이 원소유자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돈을 못 갚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신탁 회사는 이해를 경매 처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임차인은 계약을 원소유자가 안 했잖아요, 지금. 네네네. 고스란히 그냥 사기에 그냥 당해버리는 그런 꼴이 되는 거죠. 어. 요게 이제 용인의 건 보면 네. 용인이 그 원룸이 120명, 40억 정도 피해가 있었고요. 또 아파트도 있어요. 어머. 이게 요즘에 지방에서도 이런 문제가 올 상반기에 많이 터졌었는데 네. 한번 살아보고 결정하세요라고 해서 미분양 난 아파트를 떠넘기는 이런 사례가 신탁 사기로 이제 밝혀진 경우가 이제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꼭 확인하셔야 되는 게 네. 우측 상단에 보시면 신탁이라고 돼 있어요. 아. 그럼 이런 신탁 원부까지 다 세밀하게 다 보고 네. 실제 신탁 회사와 계약을 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그 이중계약 사기인데요. 자, 1번을 보시면은 임대인이 있어요. 그리고 이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인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하고 오랫동안 거래 관계가 있어서 신뢰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월세를 이제 놓으라고 이 건물 관리인한테 얘기를 했는데 네. 이 사람이 임차인을 구하면서 전세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 자기가 전세금을 다 받고 어머. 그리고 실질적으로 임대인한테는 월 보증금하고 네. 월세를 그냥 꼬박꼬박 주게 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돈이 이렇게 많이 모였잖아요. 네. 잠적해버리고 없어진 사기거든요. 이게 이제 고향에서 있었던 사기인데 이게 30억대 이게 사기 사건이에요. 예, 그런데 여기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신뢰관계에 있는 임대인과 그다음에 관리인 이 둘 사이에 벌어진 건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중복계약이라고 해서 물건 하나를 많게는 7번 거래한 이런 사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사라지고 잠적해버린 이런 사기들이 존재하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이제 직거래 위험인데요. 요즘에 직거래 플랫폼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즘 올라가 있는 건수를 셀 수 없이 많아요. 수십만 건이 이제 직거래 플랫폼에 그 전세를 구하는 그다음에 또는 월세를 구하는 이렇게 이제 물건이 올라가요. 그래서 당사자 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렇게 만나는데 여기에 가짜 임대인이 있는 거예요. 가짜 임대인과 진짜 임차인이 만나가지고 계약을 해요. 그래서 이 명의를 도용해가지고 임대인 행세를 하면서 이 계약금을 착복시키고 사라져버리는 이런 건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계약금 주고 이제 잠적해버렸다. 또는 이제 없는 집 보고 계약했다. 그다음에 등기비등본도 확인 못 해봤다. 그다음에 다 계약이 된 다음에도 이게 보증보험이라든지 이제 대출도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연결되는 심각한 실제로는 이제 전세
예, 수수료, 이게 중개 수수료를 조금 아껴보려다가 사실은 맞아요.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총 한 4가지 정도 크게 이제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수법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전세 피해자 지원에 대한 법령 같은 것도 저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령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23년 6월 1일에 시행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법령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아시다시피 2022년도에 대규모 전세 사기가 발생을 했는데 네. 수도권에 뭐 아시는 대로 뭐 빌라왕 사건, 뭐 수원 일가족 전세 사기 사건,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대규모로 이슈가 됐는데 이분들의 피해자가 거의 대부분 사회초년생이나 이제 신혼부부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국회나 이제 국토부에서도 이제 이런 법령을 만들어서 지원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법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실 이 법이 정말로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냐 이거잖아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네. 이제 그 피해자들에게 경매나 공매를 유예할 수 있게 해주거나 그리고 이제 그 저리로 대환 대출이나 아니면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정책 대출을 해줄 수 있고 그다음에 그 긴급주거 지원이라고 이제 그 이분들이 퇴거를 해야 될 때 긴급하게 퇴거를 해야 될 때 이 인근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 지원해주는 그런 근거법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에 9월에 이 법이 개정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LH에서 이 주택 사기 임차인의 이제 피해를 입은 그 주택에 대해서 LH에서 매입을 할 수가 있어요. 매입을 해서 그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을 해서 피해자들한테 지원을 해줍니다. 이 정책이 계속 앞으로 시행될 텐데 이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피해자들이 많이 이제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네요. 돈도 잃고 집도 잃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정부에서 나라에서 집을 이렇게 무상으로 입주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조금은 사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법령과 별개로 사실 세 분을 모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경기도에서 피해자들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건지 자세하게 설명 또 부탁 한번 드릴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법이죠. 이게 6월 1일에 시행이 됐는데 그 시행되기 전에 저희가 전국 최대 규모로 전세 피해 지원 센터를 정식 5월 달에 개소를 했습니다. 센터에서는 이 전세 피해자들에 대한 전세 피해 접수, 조사, 그다음에 그 법률 금융 상담 등을 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국 최초로 그 전세 사기 피해자들한테 그 생계비 1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피해자들이 긴급하게 퇴거를 해야 될 때 아까 말씀드린 긴급주거 지원을 이용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이분들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전을 할 때 이사비를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에 새롭게 시행 중인 그 사업이 하나 있는데 전세 사기 피해주택 긴급 권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네. 이 사업은 임대인이 이제 그 구속이 되거나 아니면 도주를 할 때 하고 나서 이제 피해 임차인이 계속 이제 주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임차인들이 사실 임대인이 없다 보니까 주택이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 임대인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소를 할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부는 최대 500만 원까지 그리고 이제 공용부는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이제 전국 네. 최초라는 타이틀이 많은데 저희가 그만큼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피해자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 대신 뭔가 세 분께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집을 보러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이렇게 뭐 근저당 뭐 이런 어려운 단어들이 많으니까 굉장히 힘들었는데 내 돈이 다 잃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았는데 굉장히 경기도가 든든한 사업을 해주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게 5월에 시작했다면 한 달 이제 아니요. 되어가는 23년 5월. 23년 5월이요. 네. 2년 정도 됐네요. 네. 따끈따끈한 아주 좋은 정책인데 피해 지원 접수는 그럼 저희가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복잡하진 않은지 궁금하네요. 네. 지원 접수를 하시려면 먼저 이제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국토부로부터 이 사람은 전세 사기 피해자라고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국토부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관리 시스템 네. 온라인에서 이제 신청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전세 피해 지원 센터로 오셔서 오프라인은 접수를 하시면 되고 결정을 받으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주비 생계비 그리고 이제 공공 임대주택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원과 관련된 사항은 경기도 전세 피해 지원 센터 031-242-2450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여기 방문을 하시면 그 변호사나 아니면 법무사 그리고 허거라고 하죠. 주택도시보증공사 네. 직원이 상주를 하고 있어서 전문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올해 5월까지는 그 구청사죠. 경기도청 구청사 8달구에 있는 거기에 있었는데 6월 1일부터 경기도청, 광교 경기도청 융합타운 복합시설관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네. 방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방문하셔도 되고 온라인과 전화 모두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경기도가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피해가 발생하고 난 후에 수습을 하는 것보다 아까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경기도가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실제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두 가지 추진 배경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들의 요구예요. 네. 그러니까 어딘가에 이사를 가려고 했더니 너무 불안하다. 맞아요. 어떤 공인중개사를 내가 찾아가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렇지 않겠어요? 맞아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사는데 이천을 가요. 네. 근데 이천에 대해서는 지리적으로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옥석을 좀 가려달라. 어떤 표시라도 해달라. 네. 이런 요구들이 첫 번째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로 예방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예방이 중요하려고 하면 계약을 잘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 계약을 잘 쓰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이 계약을 쓰고 있는 곳은 공인중개사들이거든요. 네. 그들의 업역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게 되는데 이 옆에 계시는 우리 박태현 우리 회장님. 남부회장님의 네. 큰 도움이 사실은 있었고 공로가 크세요. 왜냐하면 같이 하자고 이렇게 저희한테 손 내밀어 주셨고 우리도 거기에다 계획을 더 엎어서 또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경기도에는 한 3만 1,000명 정도의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어요. 네. 전국에 한 11만 정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실제로 28% 정도 되니까 네. 3명 중 1명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경기도에 사실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엄청 많죠. 네. 그래서 이분들이 계약을 바로 잡는 것이라면 이 경기도가 밝아질 수 있다는 데 출발했고요. 화면 보시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보면 프로젝트는 두 가지로 구성이 돼 있어요. 네. 하나는 3만 공인중개사와 함께하는 안전전세 길목지킴 운동이 하나가 있고요. 이 길목지킴 운동을 관리하고 있는 우측에 이제 안전전세 관리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좌측에 있는 그 3만 공인중개사와는 안전전세 길목지킴 운동 같은 경우는 가운데 보시면 안전전세 지킴이 마크가 있잖아요. 요 마크가 요겁니다. 요거. 네. 요 마크인데 부동산에 이게 붙여져 있는 거예요?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식별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네. 근데 요게 그 마크에 붙어 있고 이거 마크가 붙여 있는 곳은 이 10대 실천 과제를 이행함으로 인해서 그 안전전세 길목지킴 운동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측에 있는 아까 안전전세 관리단이라고 했는데 네. 요게 시군, 협회 이렇게 해가지고 1,070명이 이렇게 관리단이 구성이 돼 있고요. 요게 읍면 동단위까지 다 관리단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뭘 하냐? 실제로 이제 동참을 유도하기도 하고 관리도 합니다. 이게 길목지킴 운동에 대해서. 그리고 불법행위
같은 경우를 이제 모니터링하고 네. 또 조치하고 그다음에 그 중개 문화 자체를 자율적으로 정화하는 그런 개선 활동들도 같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요 마크를 보고 부동산을 찾아가잖아요. 그럼 안전전세 프로젝트 동참 사무소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체크를 해주는지 궁금하네요.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좌측에 보시면 그 1번부터 10번까지 이게 번호가 먹여져 있어요. 네네. 근데 이 10번까지 이게 부여된 이 번호에 이제 실천 과제인데 이 실천 과제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공인중개사님들이 계약을 할 때 반드시 이 항목들은 들어가야 된다라고 엄선한 거예요. 네. 그래서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간략하게 한 3가지 정도만 좀 설명해 드려보면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종사자 현황을 공개하는 거예요. 이게 우측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사진으로 해서 벽이 이제 붙어 있어요. 네. 사무실 내에 이 사람은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사람은 중개보조원입니다라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고 이것을 육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네. 실제로 중개보조원에 의한 사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중요한 부분인데 임차인 체크리스트를 이제 함께 작성하는 거예요. 네. 임차인 체크리스트 보면 항목들이 임대인의 신분을 확인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시세가 적정한지를 같이 체크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 네. 등기부상 아까 말씀하셨는데 선순위 권리관계를 분석해 줍니다. 이거 중요해요. 네. 그리고 세금 체납이라든지 어떤 다른 사항들은 없는지까지 다 체크를 해주는 거거든요. 이것을 체크해서 교부까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체크하고 이게 사기에 당하지 않도록 예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세 번째가 네. 요게 이제 특약인데요. 우리가 보통 계약서를 다 쓰고 나서 하단부 정도에 이제 특약이라고 해서 이제 그 란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반드시 꼭 채워야 되는 항목들이 있어요. 네. 뭐냐면 전세금 대출이 있어요. 근데 계약서 쓰고 나서 대출 받으러 가거든요. 근데 대출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이러면 계약 해지하거나 무효해야 된다. 그다음에 아까 허그 얘기 나왔었는데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이 있는데 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계약하고 나서 사실 이제 신청해서 받는 거거든요. 맞아요. 요게 안 되면 무효로 하거나 해지해야 된다. 이런 항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임차인을 보호하는 이게 명문화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이게 7가지 정도가 돼 있는데 이 7가지를 반드시 그 프로젝트 내에다 넣어서 이게 계약서에다 넣어서 작성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너무 좋은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특히 경기도 내 공인중개사분들이 자발적으로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게 놀라운데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시는 공인중개사분들을 어떻게 뽑는지 그분들을 당연히 이게 믿음직하긴 하지만 진짜 믿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네요. 사실은 네. 이게 이제 자발적 사회적 참여 운동이다 보니까 이게 경기도지사가 이걸 인증하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이게 참고하실 수 있도록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서 이분들이 지킴이가 되느냐 네. 이것도 좀 설명을 좀 드려보면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식이라는 포털 사이트가 있어요. 교육 채널이거든요. 네. 여기에서 안전전세 지킴이 관련된 교육 콘텐츠가 있는데 그것을 이수하고 그 수료증이 나와요. 그 수료증을 첨부해가지고 시군구청에다 제출해요. 네. 그다음에 내가 이 프로젝트에 동참하고 싶다. 그래서 각종 서약을 쓰거든요. 그러면 그 시군구청 관계 공무원이 이 마크, 지킴이 마크를 줍니다. 그러면 이게 갖다가 중개사무소 앞에다 딱 걸어 놓겠죠.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이런 서비스를 합니다. 핸드폰에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검색을 하면요. 위치를 기반으로 지도 위에서 어느 중개사무소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지 위치 서비스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계속 한번 이렇게 지킴이 마크를 받았다고 해서 계속 유지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요? 행정처분을 받거나 아니면 이게 실천 과제, 아까 10대 실천 과제가 있는데 이걸 이행하지 않으면 이 마크를 회수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전장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연히 우리 회장님께서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계시겠죠? 예, 당연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네. 경기도하고 이제 저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제 경기도 남북부에는 이제 처음 이게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여태까지는 중개사고 예방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사기 사건이나 사고 이런 게 일어나면 엄청난 재산적 금전적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사고 후 처리가 아닌 사고 전 예방 개념을 한번 도입해보자 그래가지고 경기도하고 경기도 관내에 있는 3만 명이 넘는 공인중개사가 함께 참여하게 됐고요. 이렇게 참여하다 보니까 우리 팀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사회적 운동으로 이제 시작하게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인중개사 스스로가 이제 자발적으로 이제 참여하게 됐고요. 거기에 참여하는 중개사무소는 이제 계속 늘어나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든지 사고 예방이 제일 중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안전하게 이제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중개 문화를 정착을 시켜야 되고 거기에 하나 또 플러스 시켜서 불법 중개 행위는 아예 하지 못하게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공인중개사 스스로가 불법행위 척결을 앞장서기 위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아, 공인중개사의 이미지를 변화시키기 위해 직접 참여를 하셨다.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 안전전세 프로젝트 도입이 현장에 정말로 변화를 가지고 왔나요? 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이게 경기도 안전전세 프로젝트가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천 과제 10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요점 정리를 해드리면은 네. 계약 전, 그러니까 계약 전에 체크리스트 10가지, 그 다음에 계약 시 체크리스트, 계약 후 체크리스트에서 요게 현재까지 했던 방향이나 방법이 많이 이제 변화를 준 게 아니라 그동안은 이제 말로써 이제 대부분 설명했던 거를 우리 이제 경기도 안전전세 프로젝트 중에 실천 과제 10가지를 계약 전, 계약 시, 계약 후로 나누어서 꼼꼼하게 다 체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전까지는 우리가 좀 소홀했던 부분도 서면상으로 체크를 해서 임차인, 임대인 함께 설명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중점적으로 임차인 위주로 돼 있는 것 같지만 임대인, 임차인 다 보호하는 거고 결국에는 또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도 보호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신뢰도도 많이 높여졌고 부동산을 단순하게 중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개업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은 신용을 거래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중개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 좋은 말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세 분께 마지막으로 전세 사기의 피해를 겪고 계시거나 혹은 위험에 노출되어 계신 도민분들께 한마디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할까요? 네. 그 실제로 이제 계약을 임함에 있어서는 믿을 것은 오로지 본인이다. 이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네. 실제로 이게 등기부등본상의 권리관계 정도는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반드시 키우셔야 됩니다. 네. 예, 그렇게 하고 계약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됐었을 때 제가 화면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5가지를 조금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그 안전전세 지킴이 마크를 찾으세요. 이 중개사무소가 여러분들을 도와줄 것입니다. 두 번째가 그 임차인 체크리스트를 아까 설명드렸듯이 꼼꼼하게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아까 등기부등본의 어떤 권리관계나 이것들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계약의 특약사항을 꼭 기재하시기 바라고요. 네, 5번째가 중요한데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됩니다. 이렇게 꼭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 5가지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젊은 청년들 2030 세대가 이 전세금 피 같은 돈이잖아요. 꼭 지키시기를 좀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회장님도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예, 개업공인중개사가 뭐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 전문 자격사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의 재산을 다룬다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신중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이제 설립과 회원 가입에 관한 사항이 임의 규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회원에 대한 실질적인 지도나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책적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뭐 물론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있지만 중개업 내부에서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해야 할 건지 어떤 방향으로 중개사고 예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내부 규율이 좀 중요하고요. 또 우리 회원 스스로가 윤리의식 제고와 회원에 대한 지도 관리가 이제 시급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국공인중개사 경기도 남북부에는 우리 회원들 전체가 경기도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자발적으로 실천하고 이행해서 안전하게 이제 거래 질서 확립과 동시에 각종 사기 사건으로부터 이제 우리 도민들이 피해 예방,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금도 이제 수많은 피해자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사실 뭐 법과 이제 정책 제도 사실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경기도가 뭐 이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회복을 좀 지원을 해줄 것을 약속드리면서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도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세 분과 함께 전세 사기라는 조금은 무거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계약은 했는데 내가 들어갈 집이 없어요. 돈이 다 없어졌어요. 라는 이 이야기가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현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단순히 피해를 복구하는 행정을 넘어서 사기를 애초에 막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자 이중 안전망을 설계했습니다. 믿고 계약할 수 있는 환경, 피해를 입어도 혼자 두지 않는 시스템, 이것이 이번 정책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라고 합니다. 자, 이 콘텐츠는 경기도와 3프로TV가 함께 만드는 정책 해설 채널입니다. 앞으로도 도민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세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으뜸빌라 402호입니다. 근저당권 등 선순위가 있습니까? 그게 다음. 부채 규모는 150? 다음. 네, 저는 세금 체납도 없고 보증보험 가입도 가능합니다. 안전전세 지킴이. 전세 축구할 땐 이 마크를 확인하세요. 공인중개사 임차인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면 더 안전합니다.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